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 드리고 있는 개잡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기업의 이 상황 질문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황 질문이란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님께서 직장 생활 중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형태의 질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식 같은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답변 내용을 만들어야 될지 좀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향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해 두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먼저 상황 질문 답변 공식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상황 발표 면접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상황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상황에 이 직무 연관성이 높다는 직무 연관성을 말씀하셔도 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또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를 선택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를 말씀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만 조직에 피해가 없는 만큼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공단의 업무 특성상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상황 발표 면접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답변 예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2가지씩으로 핵심을 딱 제시해 주셔야죠. 면접관님한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핵심 방법을 정확히 2가지씩으로 먼저 짧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4번째 쪽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제안을 두면서 다른 어떤 대안이나 보완책 또 해결책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상황 발표 면접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게 전에 상황 발표 면접 때 썼던 틀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상황 질문 답변 공식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질문 답변 공식에 따라 답변하는 예시입니다. 롱 버전과 숏 버전이 있는데요. 먼저 롱 버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상황은 고객이 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만약 까다로운 고객이 언성을 높이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처음에는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우선 그 고객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을 붙이면서 내가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께서 아무리 언성을 높이며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만 잘 들어드린다면 분명히 화를 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건네드리며 고객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번째 이제 보완책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지 근거를 보여드리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분기점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A라고 할 건데 A가 안 되면 B로 그걸 보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기점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분기점을 만들어서 2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화가 나신 고객이라도 화를 푸시고 웃으며 댁으로 돌아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롱 버전이에요. 이게 완벽한 풀 버전이고요. 이것을 조금 짧게 하는 숏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게 빠졌죠.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빼버린 거예요. 네, 만일 까다로운 고객이 언성을 높이며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우선 고객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 고객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고객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건네드리고 말씀 끝까지 들어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점을 안 만든 거죠. A or B에서 그냥 A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화가 나신 고객도 화를 푸시고 댁으로 웃으시며 돌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숏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롱 버전과 숏 버전으로 답변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상황 질문에 따라서 또는 면접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서 몇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떠한 상황 질문이 와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황 답변 예시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질문이라고 하는 게 앞서 상황 발표 면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어떤 모범 답안을 미리 준비하고 이걸 연습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이런 상황 질문에 좀 답변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어떤 문화, 특히 공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구상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5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린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린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2번째는 상사와 동료를 믿어주는 거예요. 상사나 동료가 그런 일을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런 와중에서도 항상 어떤 정도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상황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처 기준, 대처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쉽게 안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중한 판단과 선택인데요. 공기업의 조직 문화 특성상 성급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금물이에요.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분명히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늦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료의 비리를 목격한다면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먼저 비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만일 동료의 비리를 목격하게 된다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그게 정말 동료의 비리가 맞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급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동료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동료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지레 짐작하고 이게 문제를 키워서 나중에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동료의 비리가 맞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고 정말 그게 비리가 맞다면 가장 믿고 따른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공기업의 조직 문화에 가장 잘 맞는 모습인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 직장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선배한테 항상 조언을 구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겠다 이런 표현들 자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선배님께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상사와 동료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사와 어떤 동료를 믿지 못하는 것은 좀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사와 동료를 일단 믿어주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질문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선배가 자신의 업무를 계속 떠넘긴다면 어때요? 우리 당장 쉽게 생각하면 그 선배에게 너무 힘들다고 뭐 하소연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업무 분장을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상사 동료를 믿어주는 겁니다. 네, 만일 선배가 자신의 업무를 계속 저에게 떠넘긴다면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 업무를 제가 맡아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왜냐하면 빠진 거예요. 선배님께서 저에게 업무를 주신 것은 그만큼 저를 믿어주시고 업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투덜대기보다는 선배님께 조언을 구하며 열심히 그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업무도 더 많이 배우고 선배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선배가 나한테 일을 떠넘기는 게 일이 귀찮아서 선배가 나를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면접관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료, 선배, 또 상사를 믿는 자세를 꼭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인간적인 해결책입니다. 가끔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또 공기업의 조직 문화 특성상 또 조직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좀 나이대가 있는 면접관들은 그런 조직 문화에 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런 식의 답변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에 대한 가끔 어떤 우려나 걱정들을 하는데, MZ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냉철하게 너무 스마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조직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별한 이유 없이 선배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너를 갈구면 어떡할래?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한 대우예요.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나를 좀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선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먼저 제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배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부당하게 대우할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거나 실수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기점을 만들었죠. 그래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휴식 자리에서 선배님께 소주 한 잔 따라 드리면서 저를 좀 이뻐해달라고 앙탈을 부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선배께서도 저를 더 이쁘게 봐주시고 업무도 많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먼저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되, 그래도 선배가 나를 계속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인간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주 한 잔 따라 드리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면접관님들께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해결책도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이죠. 적극적인 해결 노력, 내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좀 보는 자세, 그리고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이런 답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팀 내에 저성과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 내에서 성과를 많이 못 내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만일 팀 내 저성과자가 있다면 조금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팀 내 저성과자인 동료를 도와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를 돕는 것이 결국 우리 팀의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는 그래서 제가 엑셀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선배가 하지 못하는 엑셀 작업 같은 것들은 제가 도맡아서 하면서 엑셀 사용법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내용들이 좋은 답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 동료 역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손해보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런 사람들을 면접관이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을 면접관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이제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어떤 규정과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실은 금물이에요. 항상 규정과 원칙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해결 이런 부분하고 좀 약간 상충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하시면서 좀 적절한 어떤 절충점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상사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상사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부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불합리한 업무 지시예요. 불합리하다는 것은 나의 판단인 거예요. 상사가 지시한 건 상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신입 직원인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그런 지시를 내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경험이 많고 업무 경험이 많은 상사께서 그런 지시를 내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하지만 그 지시가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인 지시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문제점을 따로 정리해 상사님께 말씀드려 재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점을 만들었죠. 그렇게 한다면 상사께서도 다시 합리적인 지시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점을 만들었고 먼저 지시는 따르되 그게 법이나 규정을 어기는 거다,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을 정리해서 상사에게 재검토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사가 다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기업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공식 공략법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답변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황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좀 힌트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